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전 수사관이 내일 군 검찰 수사심의에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해병대 관련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이고요. 지금 항공청 상임 부회장인가요? 항공청인가요? 항공우주산업협회입니다. 항공우주산업협회 지금 부회장이신데, 자, 이거 해병대,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네. 이번에 이제 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호우가 내리고 이제 인명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내려가서 어떤 희생이 생기고 하면은 되게 군에서 지원을 많이 나갔죠, 그동안. 예, 그렇죠. 예. 뭐 복구 사업도 가고 뭐 사람들 찾는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해병 1사단, 포항에 있는 1사단이 이제 해병 1사단이 투입이 됐던 거죠. 네. 대대가 투입됐겠죠.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물에 수에 내려온 우리 국민이 있으니까 찾아야 한다 해서 이제 강변 수변 지역이라고 그러죠. 수변 지역. 네. 수변 지역은 강물이 흐르는 무태서 네. 흐르는 바로 옆에까지 그걸 수변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물이 있고 어떤 곳은 없기도 하고. 네. 되게 이 무릎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있는 그런 걸 수변지기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수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실종자 수색, 뭐 아니면 구조자 수색하는 작업이었죠. 네, 그런 거죠. 예, 네. 예.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간띠 수색이라고 하죠. 쭉 옆으로 늘어서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다가 우리 최수건 일병이 갑자기 이제 거기가 모래가 많은 지역이었던 겁니다. 네. 이 모래가 많은 강물은 이렇게 갑자기 쑥쑥 빠진 데가 있거든요. 아, 위험하죠. 네. 예, 예. 거기서 아마 끝쪽에서 아마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려가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 사건 같은데, 네. 하여튼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올라가서, 너무 저는 이제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도 했지만, 네.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해병대원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망을 한 거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리 과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 단순 사고이기도 하고, 네. 또 좀 더 올라간다면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투입했느냐 하는 어떤 판단을 잘못한 것,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물살이 셀 수도 있고, 또 움푹 들어간 물밑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구명조끼를 관리솔. 구명조끼를 보급 안 해줬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그런 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솔. 네네. 뭐 이런 거 해서 하니까 일단 인명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사망 사건이니까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해병대 아마 수사단에서 했겠죠. 해병대 사안이니까.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수사 결과는? 자세히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보도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수사단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네. 사망자 최수근 일병이 네. 속한 부대, 네. 맨 위가 이제 결국 사단장이거든요. 네. 사단장까지 한 8명 정도를 전부 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아이고, 야, 그거 좀 과도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아마 당초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국방부에서 이제
그 수사단장이 지금은 전 수사단장이죠. 그렇죠. 지금은 예. 네, 수사단장이 그 8명을 몽땅 다 올려서 자기는 아주 정직하고 세심하게 다 수사를 했다. 여러 이제 뭐 군 검찰 장교들 이야기도 의견도 들었다 해서 이제 뭐 했는데 네. 막 장관의 그 보고도 받고 장관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망 사건이 나면은 경찰에 이첩을 해야 합니다. 예. 그 경북 경찰청일 테니까 경북 네. 경찰청의 도경에다가 네. 이첩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첩 장관은 보고 받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세심하게 하고 하니까 사인을 해줬던 뭐 결재를 해줬던 모양이죠. 예. 해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연루가 돼 있는 것 같다. 예. 이 어쩌면 이 사건 사고적인 건데 네.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해서 다시 경찰에 그걸 서류 보낸 걸 회수해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이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단장이 보도 나온 걸 보면 그걸 뭐 거부하고 뭐 갖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은 경찰에 갖다 줬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항명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군은 이제 명령 체계니까 명령 위반인 거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만은 또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사건 서류니까 그렇지만 예. 그게 아니고 매우 민감한 어떤 작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유, 군대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럼. 군은 이 지휘 체계의 이 엄정한 지휘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항명이다 이렇게 뭐 수개다 이렇게 한 건 좀 말이 편이 과한 것 같지만 어쨌건 항명 사건은 맞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보직 해임이 됐죠. 네. 전 수사단장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역 해병대 대령의 계급장을 달고 네. 군복을 입고 언론에 나와서 뭐 발표를 하고 심지어는 그 중앙 방송 매체까지 가서도 직접 나서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 쟁점화도 됐어요, 이게. 예. 당연히 이제 그럴 테니까 이건 정치 쟁점화로 이제 만들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군 관련 한 뭐 40년 정도 일을 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현역 장교가 나가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도 지금 이상해요. 뭔가. 예, 군의 어떤 위상 지휘 체계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그럴까? 근데 뭐 이제 군이라는 특수성을 네. 어떻게 이 대령인지 누가 수사단장인지 좀 뭐라고 하면 일반의 어떤 왜 주로 좀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정치군인 냄새도 좀 나고.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체계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또 활용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사실 이게 단순 사고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군 전체 위계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아유, 그럼요. 예. 그때마다 이제 지휘관 문체계라 뭐 이래 가지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단장을 자르게 되면 사실 그 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럼 사단장 남아나지 않겠네.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대변할 때도 네. 당시 장관님하고 이제 이제 식장들하고 도대체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문책을 해야 할 것인가를
원칙을 좀 정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원칙은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그렇지. 단순한 사고냐. 적 사건이냐, 예. 그걸 구분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조적인 문제면은 그 구조적인 그 책임을 지는 지휘관까지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합리적이네. 예. 그렇죠. 그리고 단순 사건이면은 그 현장에서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장 뭐 소대장이라든지 예. 뭐 구조적인 거라 하면 그 이제 지휘관의 그 지휘 소울 네. 또는 관리 소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늘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기다리겠거나 뭐 이런 거 발생한 거 예. 물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면 현장에 하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예. 우선은 이제 뭐 군이 이 민간이 뭡니까 어떤 큰 뭡니까 재난 상황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단장 입장에서는 작전 지침 원칙적인 작전 지침을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를 가든 군의 기강을 세워서 해라라든지 또는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열심히 잘하고 잘 도와줘라.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그 원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대대장이나 또 현장의 소대장, 중대장은 현장을 보고 그게 맞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명조끼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구명조끼를 네. 그 물살이 너무 세거나 거기가 모래톱이 많아서 휩쓸려 갈 소지가 있으면 구명조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끼리 이제 밧줄을 가지고 묶어서 한 사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거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단장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는 이게 일부 보도를 좀, 보면은 사단장이 해병대라는 그 위에 이제 그 웃도리에 해병대라는 말이 잘 나오게 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단장 그걸 밑에 일선 지휘관이 지키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에이, 그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건 너무 말하는. 억지네요. 예. 그냥 군의 기강을 하고 해병대가 하니까 해병대가 잘 보이도록 해라. 에이, 그거 하면 이제 뭐 사실 해병대 모자만 봐도 해병대는 그럼 구명조끼에도 해병대 그 있을 텐데, 예. 그걸 그건 말 그렇죠. 억지네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8명 사단장까지 밑에 부사관부터 몽땅 다 올리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 좀 무리가 아니냐. 물론 이제 내부 뭐 제가 조사 결과는 못 봤지만 예. 아직 뭐 공개도 안 됐고 했지만 무리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수사단장은 본인 표현으로도 보면 직접적인 책임 플러스 간접적인 책임자까지 다 올렸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좀,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건 좀 뭐 제가 수사 담당자 아니지만 광의적으로 하자면 뭐 안 올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뭐 해병대 편도 아니고 예. 민간 우리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가 그동안에 그 전에 수해 때는 왜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굉장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랬죠. 그럴 때는 칭찬하고 이럴 때 해병대 일병 물론 죽은 건 안타깝지만 한 명 죽었다고 해서 그냥 해병대 자체를 다 이렇게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뭐 지휘 체계가 뭐 엉망인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 나가다가 경찰관 한 명이 희생되면 경찰 조직 행안부 장관까지 다 옷 벗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를 피해서 이제 사망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 명백히 밝히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만 이 조사 수사를 하면서 또 다른 누명을 쓰는 억울한 장병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하고 싶으면 광범위하게 다 해도 되지만 그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를 엄정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해병대 조사 결과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장에서 현장 초급 간부 이르는 작전 지휘계에서 모두를 과실치사로 네.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경찰에 이첩하게 되면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 지휘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아주 적절치 않은 그렇죠. 행위여서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날까봐 작전이나 훈련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네. 어떤 사건 발생할 때마다 참모총장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중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가 작전하겠습니까? 네. 작전해야 될 사람들이 다 지휘계에서 다 빠지는데. 그럼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네. 군의 사건 사고를 경찰에 이첩하는 그 법안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문제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옛날에도 이런 군의 사망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아하, 이게 이렇구만요. 예. 미군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 상황은 군에서 합니다. 아, 그래야죠. 군법 회의라는 게 있고 경찰이 있잖아요. 헌병이 있고 수사해서 군법 회의에서 다뤄야지. 아니 네. 군 조직이 특수 조직인데 그걸 갖다가 일반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군대를 못 믿겠다. 군 수사하는 거. 뭐 이래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예. 100%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럼 진해는 것도 믿을 수 있나? 있겠지만, 아, 진해는 믿을 수 있어요? 민주당은 믿을 수 있어요? 에이.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다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군을 과거 옛날에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도 아유. 불구하고 군의 모든 일을 사건 사고를 다 민간에 넣어버리니까 이 군이 이제 앞으로 작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그럼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지금 항명 사태를 일으킨 대령인지 뭔지가 정치군인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다시 말해서 뭐 순수한 군이라고 하는데 아니, 결과적으로는 정치군인화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군도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치 쪽으로 나가려고 예. 이렇게 한번 민주당에 잘 보여서 이렇게 한 건 해가지고 이슈화해서 여론몰이해서 어떻게 공천받고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제가 과도한 의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 공천 주면은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사건의 틀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은 사고는 군이 이제 국가 재난을 지원하는 네.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작전 지휘가 미흡한 사람은 당연히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거야 물어야죠. 예. 네, 그래서 범죄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자만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그렇죠. 명확하게 잘 수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건데요. 예. 또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이 보이고 있는 네. 행동과 주장은 사실은 그 단장의 말과는 달리 정말 해병대 정신이 그런가? 이 양반 해병대 정신 출신은 같지 않아요. 아니 해병대 출신은 맞아요? 아니면 딴 부대에 있다가 해병대로 수사단장으로 온 거예요? 28년 동안 해병대 장교로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병 정신하고 조금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 이거 예비역 전역자들이 아주 지금 매우 안타깝게 해병대 정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게요.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예. 특히 이 이제 군인은 군 검찰단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어떤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오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다. 다른 검찰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네. 자기가 원하는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서 언론하고 정치권하고 연계되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더구나 이러한 그 현역 계급장을 달고 현역 군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행동은 이 해병대와 군 전체를 매도하는 걸로 저도 군에 관련해서 오래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해병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국가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 수해 상황에 해병대가 투입하겠어요? 야, 잘못해도 사고 나면 사단장까지 다 옷 벗는데 애가 투입하지 말아라. 이러면 국민이 손해고 국가가 손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뭐 칼로 물로 두 배에서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물 베듯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요한 전시의 상황이 있어서 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절반 이상 이게 정말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작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 지시에 있으면 군인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군인은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직업이라서 우리가 네.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소방관도 그렇듯이.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높이 사고 있는데 네. 그런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이 국방부도 네. 이번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법에 따라서 경찰에 의해서 경찰이 어떤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사망한 원인을 명명백하게 원칙적으로 잘 밝혀야 한다고 네. 봅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네. 수사단장의 문제는 군법에 따라서 정말 조속히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군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우리 중앙 매체 방송에 나와서 이 단장이 인터뷰한 걸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네. 한 내용도 봤는데 네. 사실은 중앙 매체에 나가려면 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 군 대변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국방홍보훈령이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변인할 때 이걸 담당을 했는데 네. 이 중앙매체의 보도 승인권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해병대 사령관 이상이 이 허가를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본인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군의 어떤 위계 질서를 완전히 흐트리겁니다. 예, 빨리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마무리해서 군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번 이런 사건 가지고 군과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방과 안보를 그렇죠. 약화시키는 거고요. 북한만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회와 언론도 조금 좀 깊이 좀 봐주시는 게 좋고 이걸 정치화하거나 개인의 유불리에 이용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마무리해서 군을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